here, go get the money. So I go get it. Hate means I do something right. So I'ma let him. Yeah, I'ma let him. Yeah, I'ma let him. I hit the nail on the head. Yeah, I'ma let him. 주리야, 나 카메라 그 장비 너무 많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조금 덜 샀으면 좋겠지만 부자로 생각하니까 좀 그렇지. 괜찮아? 솔직히 뭐 솔직하다면 제일 비싼 걸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장비 뭐가 있어? 없는데? 카메라 4개 있는 거. 왜 4개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 Backhand if you slick speaking. 이것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장비 많이 보셨죠? 제가 절대 장비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비를 산 이유와 장비를 사면서 바뀐 생각들, 제 과정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좀 깔려져 있으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위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남이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게 되게 객관적인 시각이 될 수가 있어요. 가끔은 나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나의 경쟁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걸 비관적으로 절대 바라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태리에 와서 저의 단점들을 좀 하나씩 좀 봤었어요. 첫 번째가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많이 오래 살진 않았다. 많이 살아 보이고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좀 애기죠. 두 번째, 이탈리아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 못하진 않는데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이탈리아어예요. 세 번째, 유학생 출신이 아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대학이나 기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핸디캡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쪽 여행업은 유학생들의 필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핸디캡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죠. 네 번째, 지방대학교를 나왔다. 이거는 좀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름의 큰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섯 번째, 가이드로서 막 그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뭔가 승부를 하지 않았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긴 지식을 갖고 있진 않다. 여섯 번째, 베네치아 투어 가이드인데 베네치아라는 이 공간, 가이드를 하기에는 최적의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이드의 곳은 로마예요. 로마에 이야기할 게 되게 많습니다, 가이드로서. 일곱 번째, 너무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취업 난민이라 그랬죠. 뭐 비자라던가 뭐 투어 가이드 하는데 뭐 자격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 되게 핸디캡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하기에는 되게 좋은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시당하기 좋죠. 이거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에 대한 디스는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극복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베네치아 쪽에서 여행시장에서요, 한국에서 온 1호였습니다. 원래는 유학생 판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완전 외부 사람이었죠. 이거를 조금 인문학적으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원래 귀족이 있었는데 산업혁명 때 부르주아가 생겨요. 그 부르주아가 그 귀족하고 뭔가 대립이 됐겠죠? 그 귀족은 절대 부르주아의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저의 계급은 뭐였을까? 조금 쉽게 해서 그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 중에서도 완전 어떻게 보면 좀 저임금 노동자.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저는 좀 달랐던 거예요. 저임금 노동자니까. 그래서 아무리 섞이려고 해도 잘 섞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좀 쉽게 얘기해서 무시를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절대 원망하거나 그분들한테 앙금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편에 있었고 나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인정 못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대놓고 저를 막 진짜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완전히 막 진짜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은근히 그냥 좀 약간 좀 무시하고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뭐 싸구려 가이드야.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냥 끝냈어요.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저임금 노동자고 싸구려 가이드인 거 맞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 제가 이 필드에 들어올 수나 있었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나도 내가 살려고 왔고 내 위치가 이런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해외에서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이게 서로 불편함을 감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자동차를 주차하는 공간에, 물론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내가 항상 이 자리는 내가 주차를 했던 공간인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주차를 하는 공간에 내 차를 대놓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이 여기에 뭐 세를 준 것도 아니고 당신 땅이 아니잖아. 이 공영 주차장인데 그러면 상관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주차하는 공간에 내가 자동차를 타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오토바이는 딴 데 대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어 가이드를 그만둘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투어 가이드라는 직업이 저하고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직업이고. 근데 사람들을 쭉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만 무시한 게 아니고 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또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막 배척하고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왜 해외에서 잘 섞이지 못하는 걸까? 거기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딱 결론 지은 게 있어요. 아마 들으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경쟁은 같은 사람끼리 한다는 거예요. 무시는 같은 종목에서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해외에서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경계를 하고 비교를 하고 무시하지, 같은 직업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가이드 하는 사람은 스냅 사진 하는 사람의 스냅 사진을 보고 막 무시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스냅 사진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사람이 가격이 뭐가 됐니, 사진을 이렇게 찍니,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가이드를 하면서 다른 걸 하면 나는 무시를 당하지 않겠구나, 나는 이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뭘 하면 가장 좋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남들이 거의 하지 않은 거 동영상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나는 잘하는 게 이 스토리텔링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는데 그렇게 밉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고 누군가를 막 비난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동영상이고요. 어느 누구도 시작을 안 했던 거거든요. 사실 투어 가이드 하면서 이 유튜브를 계속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생뚱맞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뚱맞았으니까 하면서도. 근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힘들면서 한 이유가 뭐냐면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이 영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도시에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영업을 한다. 그 얘기는 소가 한 마리가 들어오면 그 소를 서로 나눠 가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부위별로 서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 조금씩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새가 날아다니는데 저 새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새를 잡으면 소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구비를 해서 활을 계속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기술이 연마가 되고 새를 잡는데 성공을 합니다. 새를 잡게 됨으로써 나는 새를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소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는 이제 소가 필요 없으니까 새를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신세 지지 않는, 눈치 보지 않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을 피하는 거죠. 저한테 있어서 동영상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게 사실 서로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비는 왜 그렇게 많이 샀냐? 누구에게도 이거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유튜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봐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가지고 이걸 써봐야 되거든요. 이 카메라기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야지. 그러니까 사서 그냥 써보는 겁니다. 써보니까 이 차이점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화각의 차이도 좀 알겠고, 캐논하고 소니하고 이 색감 차이와 이 뭔가 어떤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달라요. 그리고 이 조명 세팅, 조명 배치하는 것도 이거 다 해봐야 되거든요. 캐논 카메라 이거 좋은 카메라 이거 왜 샀냐면요, 스냅 사진, 스냅 필드가 저한테는 좀 유리하고 친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투어 가이드는 아무래도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학생 필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스냅 필드는 제가 사실 이탈리아 왔을 때 스냅 필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스냅 작가들은 저보다 이탈리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간섭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스냅필드에 진출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겠다. 그냥 가이드 하면서 스냅을 조금씩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스냅도 막상 해보니까 이 뭐 손가락만 있다고 이 사진 찍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진에 그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엄청 걸리겠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거는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보고 연구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천천히 그냥 사진 계속 찍고 있는데, 스냅 사진 작가는 좀 나중에 천천히 될 것 같습니다. 스냅 작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여행을 오지 않을 거다,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내가 동영상으로 미리 준비해놔야겠다. 말도 안 되죠. 제가 신입니까? 제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습니다. 그냥 인도적으로 접근했을 뿐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돈 엄청 벌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을 때 저는 이거 막 사면서 돈 엄청 펑펑 쓰면서 투자라고 생각하고 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친 거죠, 사실. 투어 가이드로 돈 벌 수 있으면서 왜 저러고 있어? 최대한 등심을 안 가져가는 게 서로 도와주는 일이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거 사놓은 거 계산은 뭐 잘 안 해봤지만 엄청 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좀 버는 수익, 그거 절대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본전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나세바였습니다. 보나세바.